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안녕과 전역의 안전 빵빠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청와대에서 김원봉의 서훈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딱 줄서기가 시작됐는데 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자, 문지령후의 총동원령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좌표가 찍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좌표는 오래전에 찍었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영화 보고 나서 밀정이라는 영화 보고 나서 본인의 트위터인지 페이스북에 최고 훈장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순간 이제 그때부터 사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좌표에서도. 그럼요. 그러다 이제 좌표가 딱 찍히니까 김원봉이 누구지? 이런 분인데 난 뭔지 모르지만 우리 보스가 찍었어? 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의 관심사를 아니까 좌파 일단 보훈처에서는 슬금슬금 이제 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김원봉에게 소운을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정권의 영향력이 있는 방송들이 이제 김원봉 관련 특징을 합니다. 김원봉 관련 이제 드라마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김원봉을 우상화시키면서 그런데 이제 김원봉을 우상화시킨다는 건 뭐냐? 우리 사회 금기를 하나하나 깨가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시발점이 김원봉인 거죠. 대통령이 이제 좌표 찍으니까 총동원령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못 이긴 채 답변하고 성은이 이제 수십만 명 100만 명 넣으면은 보훈처가 국민의 뜻이 이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슬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좌파 시민단체 동원해가지고 이제 성명서 쓰고 플랜카드 하고 거리에서 이제 유인물 돌리고 빵 합니다. 빵하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좌표를 대통령이 세게 찍었거든요. 이제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네, 홍키파님께서 판도라 보고 원전 폐기, 밀정 보고 김원봉 서원. 네, 왜 그랬님 말씀 그대로 이거는 확실한 이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요, 그냥 좌표 찍어가지고 문바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이른바 올해가 이 한마디로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른바 독립운동 단체들을 쫙 조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김원봉을 서운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이런 단체들을 쭉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저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참 좋게 생각했는데 여기도 진짜 좀 이상한 그 분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왜? 이분들이 이 김원봉을 서훈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 논리가 뭐냐면 김원봉이 왜 월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찍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이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김일성을 좋아해갖고 김원봉이 월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성을 좋아해서 월북한 게 아니래요. 김원봉이가.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은 일본이 좋아서 친일한 거 아니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접한 논리를 대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 돈을 아마 정부가 될 겁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김원봉에 대해서 저 다 좋아요. 거기서 장준하 선생이라든가 이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이래서 장준하는 김원봉 안 만났고 김구도 김원봉하고 밥 먹자고 해도 안 먹었다는 게 김구 그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김원봉 띄우기 다 좋아요. 6.25 때 김원봉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만 보십시다. 자, 6.25 때 노동상을 했고 이 노동상은 당시에 점령지의 최고 책임자를 겸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아마 주변에 한번 여쭤보세요. 7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요. 제삿날인 집 참 많습니다. 주변에 그 부모님들은 다 여쭤보세요. 이 7월 15일을 전후로 해갖고 김원봉이 움직였습니다. 김원봉이 지령을 내렸어요. 반동 분자를 색출하라. 김원봉의 이름으로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십만 명을 말하자면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7월 15일에 제삿날인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딱 나옵니다. 이거는 히틀러한테 훈장 주자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대한민국은 지금요
종전이 안 됐어요. 대한민국은 휴전 중입니다. 근데 휴전 중에 적군한테 전쟁 중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훈장을 주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독립운동 단체니 뭐 의열단 단체라고 합니까?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있어서든 안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될 일입니다. 김원봉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장준하 선생의 얘기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요? 만나봤어요? 김원봉하고 일해봤냐고요? 이 뭐 조선의열단의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 장준하는 만났었고 김구도 만났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큰 틀에서 본다면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들은 해방 전후에 이른바 좌익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을 복권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복권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로 김원봉이 알려지니까 김원봉을 한 첫 케이스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논리가 김일성이 좋아서 간 게 아니다. 그 다음 자기의 논리는 한국에 있는 친일 세력들이 싫어서 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써주셨지만은 뭐 친일 경찰인 노독술한테 뺨을 맞고 넘어갔다.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 왜? 한국은 친일파들이 득실됐기 때문에 항일운동에 선구에 섰던 김원봉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일 청산이 잘 되고 있는 북한은 넘어갔다. 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맥락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노독술한테 뺨 맞고, 친일 경찰한테 뺨 맞고 갔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뺨,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진영의 해방 전후사 인식을 그대로 이제 도입하고, 그래서 인식시키려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제 곧 지나면요, 이제 박헌영 복권론도 나올 겁니다. 똑같잖아요. 박헌영도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그 북한 가가지고 숙청이 됐습니다. 똑같이 이른바 미제 스파이로 숙청이 됐습니다. 자, 박헌영, 그 다음에 또 누구겠습니까? 단계단계 김일성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법물처럼 터지기 위한 둑도요, 이렇지 않습니까? 큰 둑도. 구멍 하나가 뚫리면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인들의 해방 전후사 인식을 완전히 들어 바뀌겠다. 한국인들의 이른바 반공산주의 정서를 뜯어 고치겠다는 기본적인 역사인식과 관련이 된 그런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써니림님께서도 이번 정부는 대조작극으로 정권을 잡았을 거라는 추측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됩니다. 너무나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써니림께서도 늘 걱정하시고 저희 너무 감사한 분이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원봉의 서운 움직임을 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자책이다. 자살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논리에 연결이 안 됩니다. 노독수리한테 뺨 맞고 친일한테 그 모욕을 못 참고 올라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친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좋아서 친일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다. 그런데 가서 올라가자마자 월북을 하자마자 1948년에 이 김원봉이 김일성에 대해서 찬양을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야말로 위대한 민족의 태양 그 급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이 좋아서 올라간 겁니다. 김일성이 좋아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허접한 논리를 하니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SNS라든가 또는 쫙 한번 남초 사이트라든가 여초 사이트 이런 데 봤는데 여초 사이트에서는 말하자면 문재인 빠들이 많아갖고 문재인의 논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토착 왜곡 막 이러면서 부르르 떨고 있어요. 근데 남초 사이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이른바 문재인의 운명에 나왔던 게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여러분도 충분히 들었을 건데 베트남 전쟁에서 월맹이 승리한 걸 보고 나는 희열을 느꼈다. 여기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면서 막 올라와요. 이거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운명에 있던 부분을 캡처해서 딱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던 젊은 남자들도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김원봉 서훈은 말하자면 문재인의 정체성, 문재인의
진짜 속내를 드러게 하는 자살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소원이 쉽지는 않아요. 관련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바꾸려면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대한민국 건국에 위해되는 활동을 한 사람은 건국 포장을 주는 거예요. 건국 포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상.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다음에 가서 여론조사 보니까 뭐 40몇 퍼센트 대 37%로 44 대 37인가요? 아마 서울 주자는 여론조사, 지지 여론조사 더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조작인 겁니다. 김원봉의 대다수 국민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원봉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론조사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김원봉을 이제 좌표가 찍혔기 때문에 좌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보다는 그들의 아직 활동이 적은 것 같습니다. 40%밖에 안 나온 거 보면은 앞으로 이런 여론 조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켈리 리님께서 최후에 마지막에 뭘 했는가가 중요하다. 착한 사람도 살인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간첩을 유공자로 만들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예, 박봉주님도 지금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점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하셨습니다. 자, 박기영님, 아들 준용이의 취업과 딸 다의 해외 이주를 단행하는 통큰 전략을 구사 중이다. 아마도 지금 여기를 완전히 적화시키고 나서 자기네들은 이 나라에는 살 수 없으니까 다혜네 집에 갈까 아니면 준용이하고 같이 살까 이럴 겁니다. 일단 자기 자식들도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최별이님, 민주당원이 전화 돌렸나 봅니다. 네. 카프카님도 저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카프카님. 문재인이 영화 한 편만 때리고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책을 얼마나 안 읽으면은 책도 아주 그 얍삽한 책만 읽지 않습니까? 감성팔이하는 책. 책을 읽었으면은 김원봉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또리님도 주사파도 뺨 때려주고 북으로 도망가게. 그냥 북한에 수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네. 이야기해요. 북한에 쌀 지원할 때 네. 그냥 종북 좌파들도 같이 지원해 버려라. 북한에 같이 지원해 버려라. 지금 북한 가서 열심히 정치하고 열심히 데모하고 열심히 시위할 수 있게 잘 할 겁니다. 김정일이 안 받죠. 제가요, 아마 반품시킬 겁니다. 제가 옛날에 네. 제가 대학 다닐 기자 시절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른바 이제 주사파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북한 가겠다고 이제 판문점 막 밀고 올라가 경찰을 막았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가시라고 가면 될 걸. 기자 시절에 경찰 왜 이리 공권력 낭비하면서 하고 있느냐. 그런데 진짜 북한에요. 우리 대학생 애들이 한 1000명만 북한 평양에 풀어놓는다. 북한 붕괴됩니다. 붕괴까지 아니더라. 어찌됐든 북한 대혼란에 빠집니다. 젊은 1000명 애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평양 시민들이 그들을 느끼는 것. 임수경 양이 가가지고 청바지 입고 한 것만으로도 북한이 굉장히 쇼크를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고 싶은 사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북으로 가라. 그냥 여기서 쌀 축내지 말고 그냥 가서 거기서 당신들이 원하는 지상의 낙원 천국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경례님 말씀대로 정말 이 와중에 놀러 가니까 굉장히 표정 관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 서울공항에서 떠나는데 막 이렇게. 근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명님께서 그 문바 1호라는 딸이 튈 때부터 진즉 알아봤다. 이런 말씀을 정말 예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유질서님께서 A4 용지도 제대로 못 읽는데 무슨 독서나.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을 하고 또는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문재인이처럼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의 독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 중에 제일 싫은 게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 하는 사람들. 이미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첨단을 걷는 나라인데 대통령은 어디서 정말 18세기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김원봉 소원. 네. 자, 시작이다. 네.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